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탓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오는 29에서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유로 한국 탓을 들었는데요. 이 신문은 한국 측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데다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 주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무허가 해양 조사 등도 하고 있어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하는 만큼 만나게 되면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식 회담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이 신문에 한국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역사가 있어 일본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먼저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돼 최근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로서는 이란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자민당 지지 세력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열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참의원 선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은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민당 의원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지면서 참의원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도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파벌의 대표로 있는 기시다파 소속이었던 요시카와 다케루 중의원 의원이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18세 여대생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갔고 용돈까지 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것인데요.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의원을 그만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등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부터 한 뒤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요시카와 의원은 자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민당 소속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의 기자성희롱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은 자민당 의원들에 잇따른 성추문을 비판했는데요.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퇴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도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추궁당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에 참의원 선거를 우려한 자민당 내에서도 문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문제가 많다,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다면 퇴진을 포함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시카와 의원의 지역구인 시즈오카현 분위기가 흉흉한 상태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그는 시즈오카 5구에서 4번 출마해 3번 당선됐으나 한 번도 시원하게 승리한 적이 없었는데요. 매번 석패율 제도에 힘입어 의원 배지를 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부족한 것에 더해 성추문까지 터졌으니 이제 그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찍었을 것입니다. 자민당 내부에서까지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으나 야당의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제출에 대해 자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참의원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벽들이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데요. 게다가 물가 급등도 제대로 잡지 못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NHK의 조사 결과 자민당의 지지율은 다른 모든 정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웃도는 수준의 안정의석을 확보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이렇듯 이딴 악재 속에 집권 자민당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앞으로 기시다 총리의 국정 운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도 이 소식들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협력하기로 했던 한일 국방 악화의 원인으로 양국 초계 활동 중인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대해 미사일 공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것이 가장 크며
이에 대한 사과가 일체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언제 다시 미사일의 화기관제 레이더로 일본을 공격할지 모르는 국가인 만큼 그 나라와 대화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군용 정보 같은 건 이미 일본의 이지스함이 충분히 수집하고 있다. 한국이 자신들이 없으면 일본에서 곤란해할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사 문제에서 일본 측이 양보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일 간 군사협력에 나설 경우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맞다. 일본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며 무엇보다 선거 전에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담까지 미뤘다. 부디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시길. 본래라면 자민당으로서 탈당계를 수리하기 전에 제명 처분을 선고해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탈당서 수리로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참의원 선거 전에 차질이 생긴다면 스스로의 파벌 문제일 수도 있고 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 어쨌든 때는 이미 늦었다. 개파의 장에서 더더욱 요시카와 의원은 사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근신 후 복당을 하기 위해 탈당계를 낸 것이니까.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때 책임 문제로 불거지겠지. 그리고 자민당도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으로서 더욱 썩은 조직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만약 거기까지 추락한다면 이제 의회제 민주주의는 더는 의미가 없을 거다. 설명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파벌 총수 혹은 자민당 총재로서의 책임 문제로도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가 아닌가? 자민당은 애초에 초기 대응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아무래도 요시카와 씨의 머리는 어린아이 이하인 것 같다. 자신이 자초한 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결국 총리가 쓴소리를 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는데도 정작 본인은 자취를 감췄다. 이 시점부터 이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국민에게 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행위가 있다면 밖으로 나와 스스로 제대로 설명하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임도 다하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인생도 끝났다고 본다. 그냥 깨끗이 사직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다. 숨어서 도망치지만 말고 설명과 책임을 다해서 사직해라. 민간기업이나 공무원 비리의 경우 징계해고나 징계면직이 되는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직 규정이 없어 사직밖에 없는데 탈당해서 의원직 사퇴를 안 하고 정치 인생은 계속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상당히 뻔뻔한 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쨌든 지지자들의 신뢰도 상실하고 있어 앞으로 정치 활동은 힘들 것이다. 불신이만이라니 입헌민주당의 폭거다. 이런 입헌민주당에 투표하는 유권자가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자만심을 거듭해 사건을 만드는 자민당이다. 입헌민주당이 끼어들 틈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요점은 제대로 된 자리에서 설명과 책임을 다하면 된다. 국권 최고기관의 장이 그런 것조차 하질 않으니 불신이만이 나오는 것에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에서도 양보는 물론 대화 자체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포함한 일본 국민 여론은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자민당이 내부 문제도 수를 앞세워 부결시킴을 보아 기시다 총리가 조금이라도 자민당의 원칙에 거스르는 행동을 보이면 즉각 반발하겠죠. 이 때문에 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청하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반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